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태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출 상담사로 일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종 자기가 더 싼 금리를 쓸 수 있는데도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손해를 보는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일단 대출을 받는 거는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금을 넣거나 보험을 넣거나 그리고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연체를 하지 않으면 신용 점수가 오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신용 점수가 안 좋으면은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보통 대출 상담사 일을 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재무 관리를 잘 못한 건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출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쓴다 그러더라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던가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안 쓰는 게 좋겠죠. 네, 대출은 5% 금리가 넘어가면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축을 해놓고 여유 자금을 모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의료 실비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가정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이것도 꼭 반드시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족의 암이라던가 이런 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 질병에 관련한 암보험이라던가 그런 거를 추가로 넣으시면 되고요. 연금보험 같은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나중에 차라리 부동산 같은 거에 투자하는 게 낫지, 많이 넣었다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랑 화폐 가치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은 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원금을 날리기 때문에 무리해서 넣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넣으면 되고요. 5% 넘는 대출을 받지 않으려면은 주거래은행이 있어야 되고요. 월급 급여를 받던가 공과금을 내는 거는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해주시고 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본인 이제 연봉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4대 보험 직장인은 한 80%에서 100% 정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150% 이상도 가능합니다. 공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직장이랑 본인 연봉 그리고 이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외에 대출은 이제 DSR이라 그래서 본인 연봉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데요. 그게 이제 초과가 되면은 요즘은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대부권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대부권이 아니면 이제 햇살론은 DSR을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햇살론 같은 거는 보통 9%에서 11% 정도 합니다, 금리가. 장점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거고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무조건 대출을 싸게 받으려면 주거래 은행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이 싸기 때문에 담보로 받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보시면은 담보는 무조건 넣기 싫다고 해서 신용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차피 돈을 받을 거면은 금리는 단 1%라도 적게 받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대출에 대해서 꺼려 하지 마시고 담보를 받을 수 있으면 담보를 우선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담사들이 보면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한 2%까지 금리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대부 상품이라 그래도. 근데 당연하게도 금리를 높은 걸 추천해야지 자기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금리 10% 중반대 이상 쓰는 분들은 돈이 급한 걸 알아서 그냥 높은 금리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대출 상담사는 고객님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서 높은 금리 상품을 추천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이 높은 금리를 권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금리 높아서 못 쓰겠다고 강하게 요청을 하시면은 연락을 끊으시고 기다리시면은 한 1, 2% 낮은 금리를 안내해 주실 때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하루 지나고 다른 곳을 연락을 해서 대출 상담사에게 몇 프로 이하의 금리면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대출 상담 받으셨던 금액에서 1% 이상 낮게 잡아서 부르세요. 그러면은 대출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은 웬만하면 받지 마시고 받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대부권에 받으실 정도의 고객님들은 햇살론을 안 받으셨거나 소상공인 정부 정책 자금을 안 받으셨으면 사업자가 있으면 소상공인 정부 정책 자금 먼저 알아보시고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시면 햇살론을 알아보세요. 햇살론이 그래도 대부 업체보다는 금리가 한 3%에서 6% 정도 저렴하고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나중에 갚으실 때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없으시거나 프리랜서시면은 대출이 많이 힘듭니다. 사업자도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증빙이 안 되면은 대출이 받기 힘들고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4대 보험이 유리하니까 4대 보험 되는 직장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라 그러면은 급여 통장에 급여를 정확하게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거나 그거라도 안 된다면 신용카드를 꾸준히 쓰셔가지고 그 연체 없이 상환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대출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받고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부권까지 받으신 분들은 개인 회생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셔가지고 못해도 본인 소득의 30% 이상은 저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먹어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평상시에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